예, 지금부터는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과 함께 5G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의료산업 얘기를 우리 김한진 기자가 좀 다뤄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5G 기술이 의료 분야에 적용이 되면 지금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진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4G 시대에도 지금 예를 들면 KT나 SKT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분야가 원격 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지금 진출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대륙 횡단 열차가 가는 중간역에 의사들이 없거든요. 근데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한국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진이 현지의 그 역에 일단은 이 설비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면 현지에 있는 어떤 간호사나 현지 의사들이 그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더 나가면 그쪽에서 이제 의료 장비를 미리 가져다 놓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로봇 수술 예, 같은 건 그 정도까지 시야에 넣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역폭 즉 정보가 주고받는 그러니까 5G 특징이 하나면 실시간 이런 초저지연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수술에 있어서의 지연이라는 것은 환자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대량의 정보가 주고받는 영상 정보가 예를 들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 주고받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5G가 대단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료 기술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굉장히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기술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 쪽에서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어떤 그런 그 산업 쪽의 수출 기술 수출 또는 수익 확대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게. 지금 한국이 특히 성형 예를 들어서 보면 성형이 중국과 어떤 동남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단히 어떤 수술에 대한 스킬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병원들이 직접 현지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현지에 가서 수술을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수술을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G 기반으로 해서 원격 의료가 된다면 굳이 현지에 가서 2박 3일 밤새워 수술을 하고 귀국하는 이런 걸 하지 않고도 한국 현지에서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참 이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수익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 환자들의 건강도 훨씬 더 양호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단 의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R, 이 VR 이런 기술들이랑 이렇게 맞물리면은 이 진짜 게임이 아니라 실제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HMD 같은 디바이스의 어떤 기술만 잘 개량이 된다면 이제 가볍게 만든다든지 지금 AR에 있어서 안경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직리프하고 SKT가 제휴하고 MOU 맺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만 만약에 잘 개선이 된다면 실제로 이제 게임 내에서 그동안에 이제 기술적 한계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어떤 특히 이제 시각적인 효과들 그런 정말 현실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높은 어떤 해상도의 게임들 이걸 이제 구현하는 게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고 AR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포켓몬고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단순하게 안경에 맺혀 있는 또는 스마트폰으로 비춰진 대상을 잡는 정도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수준의 정말 이 칼을 가지고 한번 전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미래에는 가까운 장래에 아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게임 산업이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탑 클래스는 아니라는 요즘엔 좀 밀렸다는 얘기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5G 기술을 진짜 조금 더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갖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우리 게임 산업, 우리 게임 업체들이 다시 탑 클래스로 어떤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까? 예, 하나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VR이나 AR 기반의 게임은 여명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이제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기술을 게임 산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5G라는 어떻게 보면 왕복 한 24선 정도의 정말 굉장히 큰 고속도로가 생긴 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를 우리가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지금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래의 어떤 AR과 VR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테스트 베드로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스타트업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개발한 기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이 2000년대 벤처붐처럼 우리는 스타트업들이 정부에서는 키우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규제니 뭐니 해가지고 좀 또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어서요. 혹시 이런 5G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국내 스타트업들이 좀 활발하게 좀 성장하고 소위 말하는 붐이 일어나는데도 혹시 역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면 이제 결국은 규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G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5G와 관련된 뭐 무인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VR 게임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규제가 중복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VR 게임을 두고 두 개의 어떤 관광산업진흥법하고 게임산업진흥법 두 개의 규제가 여전히 한 부처에서 두 개의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그런 어떤 폭발적인 어떤 스타트업의 등장을 우리는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뭔가 좀 손을 봐야 될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